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뉴스는요, 깡통 전세 관련된 거예요. 근데 깡통 전세 개념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값하고 대출금,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될 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 정도에 육박을 하면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10%, 20%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뭐 10% 떨어져도 1억씩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있으니까, 만약 10억짜리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깡통 전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또 집값이 경락가가 그 집값에 실제로 뭐 95%, 요즘에 아파트는 거의 95% 이상으로 낙찰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전세나 임대차 들어가면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확정일자 받아두고 전입신고해두면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일자 받은 순위보다 먼저 앞서는 보증금을 갖고 있는 임대차나 아니면은 저당권 같은 게 있고, 또 하나는 당해세라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있거든요. 그 세금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사는 집은 괜찮은데 빌라처럼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을 때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증금 중에서도 나보다 후순위의 임대차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일부를 최우선 변제권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자원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임대차가. 그래서 70% 정도가 돼야 안전한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70%보다 너무 이게 90%에 육박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당해세 빠져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앞서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임금 채권이라든지 관련된 또 선순위 채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먼저 나가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증금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항력 갖추고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아줬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깡통 전세가 왜 위험하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깡통 전세, 한편으로는 갭 투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소액 갖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취등록세 낼 돈 빼고 실제 투자된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갖고 집을 사, 빌라, 아니면 이 다가구 주택 내지는 다세대 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체를 사게 됐다.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건 한 동이 다 내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호실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원룸,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고시원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각각 방마다 전부 다 그 임대차를 줬어요. 근데 5천만 원 갖고 5억짜리, 6억짜리를 사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임대차 보증금, 그 다음에 또 전세금으로, 대출금으로 다 매매가를 다 이제 지불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거의 나중에 보면 5억짜리 집에서 5천만 원을 빼고 4억 5천만 원이 전부 빚인 거예요. 돌려줘야 될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출금이라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거나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가지고 집에 가압류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이 불안하니까 나 이거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보증금 돌려달라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보증금 못 돌려주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깡통 전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깡통 전세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항상 집값 사고 그 대출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민들을 울리는 깡통 전세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은행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압박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월세 받아가지고 지불하던 사람, 임대인이 생활하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금도 갚으라고 그러고 찾고,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니까 담보 비율이 안 맞으니까 또 은행에서는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계속 이제 연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야, 7월 달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전세값이 매매가를 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9일 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확인한 거에 따르면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872억 원, 건수는 421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증보험 사고 금액이라는 게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줘서 허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거야.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거든요. 반환보증보험이. 그 얘기는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주면 허그가 대신 갚아준 돈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보증사고예요, 다. 원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죠. 정상적으로 임대인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건수가 이렇게 많다. 이 이유가 전세값이 매매가를 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악덕 임대인들이 보증금 떼먹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깡통 전세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지금 은행에서는 은행이 그렇게 돈을 편하게 오래 쓰도록 주지 않아요.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럼 내가 2억 원을 빌렸는데 만약 이자를 좀 못 냈다. 그러면 다 바로 기한에 이익 상실 냈다고 전액 갚으라고 들어와요. 안 갚으면 그냥 경매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경매가 된 돈들, 그 경매가 되면 우리는 그 경락대금에서 나눠 갖거나 돈을 아니면 또 우리 대항력, 그러니까 임대차에 대해서 전입신고한 사람들은 그냥 버티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보다 앞선 내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대출금이 있었다 그러면 내 임차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도 어렵지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 우리 임대차라는 게 그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대항력만 갖췄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앞선 권리에는 못 당해. 앞선 대출금이 있으면 걔가 경매를 신청하면 줄줄줄 다 소멸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세값이 올해 들어서는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2년간 계약갱신 청구 권한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값은 이미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올랐냐? 지금은 조금 안정화됐지만 이게 이미 많이 올랐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2년씩 이렇게 전세를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주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4년까지 임대차보호법이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미리 올린 거예요. 이거 내가 2년 후에 못 받을 거 뻔하니까 또 그 사람 4년까지 살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 전세보증을 이미 이때 미리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세 금액이 굉장히 보증금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갱신을 하잖아요. 그때 5%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올리는 거예요. 4년 끝나고 나면 새 임대차를 줄 때. 그래서 이미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집값에 많이 육박해졌기 때문에 깡통 전세의 위험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21%가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를 웃도는 거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육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 재산은 별로 없는 거지. 나 그냥 보증금으로 집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 몇 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하나는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도 전체의 15.4%가 됐다. 이게 지금 신축 빌라의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빌라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돼요. 그리고 한 집이 하나 살기 때문에 등기부 딱 보고 들어가서 이렇게 깡통 전세 위험성이 적은데 그리고 집값이 안 떨어져요. 그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들은 덜 떨어지잖아. 근데 꼭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깡통 전세의 위험성이 있거나 이렇게 경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임대차에는 대부분 다 그 빌라, 다가구 주택 아니면 그 고시원 같은 원룸 이런 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대책 발표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8월 16일 날도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지만 끝없는 대책만 마련하는 거야. 내놓는 건데 이게 어떤 게 언제쯤 이런 대책 안 내놓고도 해결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하고 합동본부는 6개월간 집중 당선할 것이다. 누구를? 전세 사기. 근데 이런 사람들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 잠깐만, 이게 오늘의 뉴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항상 제가 전세 보증금 사기당한 사람들이나 보증금 못 받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원 깡통 전세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